오늘은 이제 4단원 경제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인데 시장경제와 가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느리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1단원은 쉬워요. 근데 2단원부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단원은 시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마켓이라고 영어로 부르잖아요.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들과 살려는 사람들로 만나서 거래하는 곳인데, 팔려는 사람들은 무슨 자라고 부르냐면 팔려는 사람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급자라고 불러요. 공급자. 팔려는 사람들은 공급자.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들은 수요자라고 부르거든요. 수요라고 불러. 그래서 공급이랑 수요, 그러니까 공급, 정확히 말하면 공급자, 수요자, 공급자랑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을 보고 마켓이라 부르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어도 마켓이지만 그냥 온라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요소를 거래하는 것도 전부 다 시장입니다. 상품, 이거 생산물이 되겠죠. 상품은.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요소인 생산 요소까지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시장이다. 우리 생산 요소는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노동, 토지, 자본. 그래서 노동시장이나 토지시장이나 자본시장도 전부 다 마켓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장은 크게 눈에 보이는 시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은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고 상품이 거래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 자,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죠. 농수산물 시장이나 꽃시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시장입니다. 자, 재래시장, 대형마트, 농수산물, 꽃시장,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생산물이죠. 여기서 판매하는 것들은 또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네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은 장소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나지 않으며 돼 있죠. 없어요, 장소가. 상품이 거래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노동시장, 우리 취업 박람회 이런 게 노동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 우리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도 다 전자상거래로 하잖아요. 외환시장, 달러 교체하는 것도, 또는 우리나라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도 눈에 보이지 않죠. 다음에 전자상거래, 우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상거래인데 특정 모습은 없죠. 맞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노동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생산 요소 시장이 또 되겠죠. 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뒤에 가서도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시장의 형성. 처음에는 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물건을 좀 얻고 싶었겠죠. 교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얻게 되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모이는 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자, 내일 모레 물건 필요한 사람들은 요 시장에서 모여서 요 장소에서 모여서 물건을 거래하자. 그럼 거기가 이제 시장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그냥 1대1로 교환을 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이 발달. 요거 말고 요거부터 볼까? 자, 과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거 뭐야? 자급자족이었을 거예요. 자, 내가 A 물건 필요하면 A 물건 내가 만들어 쓰고 B 물건 필요하면 B 물건 만들어 썼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너무 많지. 그럼 내가 혼자 다 만들기 힘들잖아. 그리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더 이득이었겠죠. 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도 남는 생산물이 생기니까
남는 거를 그냥 놔두면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그 사람이 안 쓰는 거를 좀 가져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를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 물건과 뭐 했다? 교환하기 시작했다. 요거 무슨 교환이라고 불러? 요거를 물물교환이라고 부르죠. 물물교환. 아직 돈이 없고 내가 뭐 떡 주면 너는 뭐 빵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특화라고 불러요. 특화. 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역사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국어 잘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특정 물건을 더 잘 생산하는 걸 보고 특화라고 불러. 자, 이러한 교환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 정해서 모이는 시장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시장에서도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또 뭐가 등장해버렸네? 돈이 되는 화폐가 등장했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폐는 또 나중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처음엔 자급자족, 두 번째는 물물교환,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장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드디어 화폐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 화폐라고 하면 크게 화폐를 좀 자세하게 볼까요? 자, 그럼 뒤로 가서 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쌀, 가죽, 조개 껍데기 같은 물품 화폐가 있었어. 우리 신석기 시대 때 그런 조개 껍데기 봤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 화폐였다는 거죠. 자, 이런 물품 화폐는 운반과 보관에 불편함이 있어서 드디어 금과 은과 같은 무슨 화폐로 바뀌었다? 금속 화폐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우리 고려시대 때 이제 동전 막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후 가벼운 지폐가 등장했네. 종이 지폐가 등장했고 오늘날은 신용화폐가 등장하고 있죠. 신용화폐와 또는 전자화폐랑 또 그다음에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서 4개 물품화폐, 금속화폐, 종이지폐, 신용화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화폐가 등장해서 시장은 더욱더 한 번 더 스텝업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이 없으면 물건 사는 사람과 물건 파는 사람들이 계속 서로 계속 연락해서 직접 만나야 돼. 근데 시장에 가면 한 방에 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그다음 판매할 수도 있겠죠. 거래 상대와 교환 조건을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뭐 해준다? 절감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외국산 바나나 먹고 싶으면 마트 가면 있잖아. 근데 마트 없었어 봐. 필리핀 가야 돼. 그 다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쿠팡에 들어가서 이 물건 어떤지 뭐 리뷰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산 물건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시장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역할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장으로 가시면 이제 시장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종류는 아까도 내가 살짝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생산물이냐 아니면 생산 요소냐 이렇게 따라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은 나뉩니다. 생산물 시장은 이미 물건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뭐하는 시장?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문구점, 농수산, 꽃시장, 가구시장, 영화관, 공연장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재화나 서비스를 팔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재화를 파겠죠. 재화. 그 다음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뭘 팔아요? 서비스를 팔겠죠. 재화랑 서비스를 이미 생산된 거잖아. 생산된 거를 구매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생산물 시장이고요. 생산 요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요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생산 요소라고 배웠죠. 이 생산 요소가 직접 거래되는 시장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사야 되겠죠. 그래서 땅 사려면 부동산 시장이 있고 기업과 구직자 간의 노동을 거래하는 무슨 시장도 있죠? 노동 시장도 있죠. 뭐 인력 사무소 이런 데 이제 해서 사람들 하루에 일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죠. 그게 바로 노동시장이 되겠죠. 아니면 취업 박람회도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시장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인지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생산물 시장인지 생산 요소 시장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돼 있네요. 이거는 뭐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만 한번 구분해 볼까요? 대형마트 뭐죠? 생산
물이죠. 네. 자, 그다음 취업 박람회 뭐죠? 노동시장, 생산 요소죠. 네. 자, 그다음에 농수산시장 뭐죠? 생산 물이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눈에 보이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생산 요소인지 생산 물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이면 무조건 생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장.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새로운 형태의 시장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은 바로 오늘날 더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되겠죠. 전자상거래 시장 돼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 시장은 뭐 그 당근 이런 거 시장이야. 알았어? 새롭게 시장 등장하고 있고, 뭐 중고 물품 거래하는 거, 뭐 번개장터, 뭐 이런 거 전부 다 새로운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보기 전에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오픈마켓에 발달되는데, 요게 G마켓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거거든요. 점점 늘고 있죠, 규모가.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엄청 많이 했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오픈마켓인데요. 11번가나 이런 거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제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뭐도 같이 발달하려면 택배 같은 무슨 업도 같이 발달한다? 운송업도 같이 발달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건 전부 다 택배로 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택배와 운송업이 같이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택배산업도 같이 발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일단은 너무 쉽죠? 네, 시장이 어떤 게 시장인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단어이고 과제는 64쪽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보고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